신나는 의복 구성 익스클로코. 오늘은 넥라인에 비대칭 드레이퍼리 턱주름을 넣은 블랙 점프수트 패턴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랙드레스 2024 12개 스타일 중 첫 번째 점프수트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요. 베이직 바디스, 슬리브, 팬츠를 연결한 기본형 점프수트 패턴에서 시작하여 바디스의 넥라인과 다트, 팬츠의 사점 위치, 실루엣, 그리고 포켓 등의 변화를 준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블랙 드레스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은 베이직 파운데이션을 변형한 블랙 드레스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베이직 점프수트를 변형한 블랙 점프수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변형의 기준이 되는 베이직 슬로프의 종류와 형태는 원피스 드레스의 경우 바디스, 슬리브, 스커트 원형이었는데요. 점프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일한 바디스와 슬리브를 사용하고 대신 스커트 대신에 팬츠 패턴을 연결하게 됩니다. 점프수트의 팬츠 부분 패턴 구성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사용한 바디와 동일한 2분의 1 축도 바디를 사용하였는데요. 팬츠 구성에 필요한 바디의 부위별 사이즈를 2배 해서 실제 인치 치수와 비교해보면 허리 둘레 73, 엉덩이 둘레 98, 엉덩이 길이 21, 그리고 바지 길이 104cm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팬츠 원형은 실물 사이즈로 허리 여유분이 2에서 3cm, 그리고 엉덩이 여유분은 4cm, 바지의 길이는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 길이입니다. 그리고 바지통의 실루엣은 기본 레귤러 핏으로 힙에서 바지 밑단으로 갈수록 아주 조금 살짝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패턴 제도 방식은 여러분이 선호하는 그 어떤 제도 방식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익스클로코 팬츠 2차 시에서 설명드렸던 원형 제도 방식으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2분의 1 축도 바디 사이즈를 대입하여 패턴을 제도하였습니다.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엉덩이 길이, 그리고 바지 길이를 대입하여 패턴 초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 패턴의 앞뒤판을 분리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디스는 블랙 파운데이션 드레스에서 미리 마련해둔 원형을 사용하고, 팬츠는 오늘 제도한 원형 패턴을 사용하여 머슬린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디스와 팬츠의 허리선을 연결한 후에 민소매 점프수트 형태로 바디에 착장시켜 확인합니다. 전체적인 맞음새와 핏, 실루엣, 길이, 여유분, 분주름 여부, 기준선 위치 등을 확인하고 수정할 곳이 있다면 패턴을 수정하여 블랙드레스용 점프수트 원형을 준비합니다. 앞으로 이 패턴을 다양한 디자인의 점프수트 패턴 디자인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준비해둔 바디스, 슬리브, 팬츠 3종의 슬로퍼를 사용하여 오늘의 블랙 점프수트 패턴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다음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넥라인은 기본 목밑 둘레선 위치에서 양옆으로 넓혀주고, 바디스의 앞판 다트는 넥라인을 향하는 비대칭의 턱주름으로, 뒷판의 어깨 다트는 암홀 방향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점프수트의 활동성 보장을 위해서 팬츠의 사점을 아래로 내려주고 앞판의 바지 중심선에 핀턱 분량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팬츠의 실루엣을 기본 레귤러 핏에서 스트레이트 핏으로 조정하고 바지 뒷판 오른쪽 힙에 2장 입술 포켓을 삽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밈은 뒷중심선에서 컨실 지퍼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디자인 분석에 따라서 점프수트 원형을 기준으로 변화되는 부분들을 라인 테이프로 표시합니다. 머슬린 점프수트 위에 개별 디자인 디테일의 위치와 모양, 크기를 생각하면서 감각적으로 라인 테이프를 쳐줍니다. 저는 보트 네크라인, 비대칭의 턱주름, 뒷판의 어깨 다트, 비허리 다트와
부장 입술 포켓의 순서로 라인 테이프를 쳐 주었습니다. 이때 전체와 세부 간의 비례와 균형을 잘 맞추어 줍니다. 라인 테이핑을 마친 후에는 테이핑한 디테일들의 각 부분별 치수를 측정해서 기록해 둡니다. 제가 설명할 때 제시하는 치수는 참고만 하시고 각자의 기호와 상황에 맞추어서 치수 변화 정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지의 실루엣은 일자 핏으로 좀 더 통이 넓어질 텐데요. 표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보았습니다. 드레이퍼리 넥라인 점프수트의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의부터 시작을 해 보겠는데요. 바디스의 앞판과 뒷판 그리고 슬리브를 새로운 종이에 베껴 그립니다. 이번은 앞판에 비대칭 주름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을 뒤집어서 연결되게 패턴을 베껴 주었습니다. 패턴을 분리해 주고 슬리브 패턴은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중에 머슬린을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판과 뒷판의 넥라인을 양옆으로 보트 넥라인으로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테이핑에서 5.5cm 정도를 파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목 옆점에서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 앞점에서 옆으로 퍼지는 느낌으로 보트 넥라인을 그려줍니다. 앞판과 동일한 분량으로 뒷판도 5.5cm 넥라인을 파줍니다. 이렇게 넥라인을 바꿔주었고요. 뒷판의 다하트를 옆쪽으로 보내겠는데요. 뒷판 다하트 위에서부터 어깨 끝에서부터 암홀 달아서 9cm 정도 내려온 곳에서 다하트가 생기도록 새로 생길 다하트 위치를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깨 다하트는 없어지기 때문에 다하트 끝점까지 다하트선 한 개를 자르고 새로 생길 다하트 위치를 절개해서 기존에 있던 원형의 어깨 다하트는 이렇게 회전시켜서 없애줍니다. 아래 부분에 이제 다하트가 새로 생겼는데요. 패턴은 구멍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종이를 잘라서 아래에 메꿔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앞판 패턴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 주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모든 주름은 가장 인체에 돌출된 부분은 BP점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름은 라인 테이핑으로 표시했을 때 목앞점에서 한 5.5cm 정도 이동한 부분에 첫 번째 주름을 만들어 주고 BP 방향을 향하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 옆점하고의 사이 위치 하나, 세 번째는 목 옆점, 그리고 마지막은 어깨선 쪽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선을 반대쪽 BP 끝으로 향하게 선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두 개의 BP와 BP를 잇고 이 지점에서 바로 긋는 것이 아니라 1인치 정도 떨어진 위치 2.5cm겠죠? 위치의 선까지 주름이 생기도록 해서 사이의 간격을 3등분 해줍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이 사이에 각각의 주름들이 균일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렸더니 저는 동일한 간격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슷한데 세 번째가 조금 넓어 보였기 때문에 이 세 번째를 같은 느낌이 되도록 살짝 간격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BP점까지 오도록 각도를 맞춰주세요. 그럼 이게 아니라 요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름을 목에서만 박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부터 일정 부분까지는 제가 박아주고 그 밑으로는 자연스럽게 주름 분량이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P 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인치 정도 되는 부분까지 박힐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4인치, 즉 10cm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각각 박히고 밑으로는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주름 분량을 펼쳐야 되는데요. 펼치기 전에 이 다트 4개를 닫아서 여기를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트 변형 시에는 항상 다트 끝점을 BP점까지로 깊숙하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다트 닫아서 테이프로 붙여주시고요. 자, 아래에 있는 다트,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래에 있는 다트는 위를 절개해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다트도 회전을 시켜서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형의 옆 다트와 허리 다트는 모두 닫혀지고 이제 새로 생기는 주름 분량 쪽으로 다트 분량이 이동을 했는데요. 저는 4개의 주름을 만들 것인데 지금 현재 2개의 주름 분량만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 2개 사이에 있는 주름도 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주름 분량이 유사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밑에 종이를 깔고 테이프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주름이 생겼고 주름의 방향은 어깨 쪽에서 중심 쪽으로 접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주름 분량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패턴의 끝부분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접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주름선을 접어서 반대쪽 주름선으로 보내고 이렇게 4개의 주름을 모두 접어서 넥라인이 삐뚤삐뚤해지는 부분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너치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어깨선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삐쭉삐쭉 튀어나온 부분은 봉제 시에 안단으로 가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턱주름이 있는 바디스로 변형을 시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바지 부분의 패턴 디자인을 위해서 새로운 종이에 준비해둔 원형 패턴을 베껴 그렸습니다. 기존의 바지 중심선에서 바깥쪽으로 3mm 이동된 곳에 핀턱선을 그려주고 다트 분량도 옆으로 동일하게 3mm 옮겨줍니다. 자, 여기서 3mm의 핀턱 분량이 없어지면 바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옆선에서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핀턱 분량만큼 내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점프수트의 사점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수트 제작 시에 가장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사점의 이동인데요. 그냥 입었을 때는 적당한 사점의 위치일지라도
점프수트는 바지가 상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의에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등 허리를 굽히는 동작 등을 했을 경우에 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아니면 삽 부분에 바지가 끌려 올라가서 몸에 끼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타리 시 또는 활동 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시에 바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사점을 아래로 충분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이나 바지 부분에 여유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만 내려주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윗부분이 상당히 피트되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충분히 많이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6cm 정도 수직 수평으로 이동해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도 동일하게 6cm 아래로 내려주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사점을 내린 상태에서만 그냥 해도 되지만 저희가 바지를 입었다고 봤을 때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지나서 양쪽 다리선이 있죠. 움직임은 윗부분보다는 사점에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더 움직임의 활동량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바지에서 사점만 밑으로 내리면 저희가 다리를 벌렸을 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잘 안 움직여지게 되겠죠. 따라서 사점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엉덩이 둘레라든지 미뒤 부분에 여유가 많아야지 붙어 있으면서도 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더 삿부분에 가로 여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에서는 수직 수평 이동을 해서 1cm 정도 바깥쪽으로 나가주도록 하겠고요. 뒷판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2cm 정도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사점은 뒷판이 여기, 앞판이 여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점을 이동을 했으면 이제 전체적인 바지의 실루엣을 더 넓게 통으로 늘려줄 텐데요.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엉덩이에서부터 스트레이트로 내려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번에 무릎선 위치에서 각각 바깥쪽으로 2cm씩 더 나아가서 폭을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핀턱 분량 늘린 곳에서 2cm, 각각 이렇게 2cm 더 넓혀주도록 하겠고요. 바지 밑단까지는 스트레이트로 길게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지통을 넓게 스트레이트로 내려주고 이제 수정된 사점과 연결해서 인심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사점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심도 수정된 아웃심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에서 여유분 더 늘려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존의 핏을 그대로 유지하고 바지통만 넓혀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바지의 핏도 실루엣도 수정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뒤에 허리 다하트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는데요. 뒷판의 허리 다하트는 지금 현재 2개가 있는데 2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2개를 하나로 합쳐도 되겠습니다. 다하트 분량이 많다면 충분히 많다면 2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중간이거나 적다면 하나로 합쳐도 되겠는데요. 저희는 다하트의 개수를 좀 조정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다하트를 2개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의 다하트의 이등분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래도 이등분점을 찾습니다. 두 선을 이어서 새로운 다하트의 중심선과 길이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하트 분량을 측정합니다. 뒤쪽에서 2.2, 이쪽에서 실물 사이즈로 2.2 정도면 합쳤을 때 4.4cm의 다하트 분량이 나오겠죠? 4.4cm 그대로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3cm 정도는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앞과 옆에서 조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4.4cm 중에서
3cm를 다트로 하고 1.4 중에서 0.7은 뒷중심, 0.7은 옆선에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cm, 1.5, 1.5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1.5, 1.5에서 3cm 만들어주고요. 다트를 길게 하나로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0.4 남은 다트 분량에서 0.7, 0.7을 앞뒤에서 뒷중심, 옆선에서 줄여줍니다. 뒷중심선은 네, 엉덩이까지 이어지도록 일자로 그려주시고요. 사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점까지 부드럽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패턴을 이용해서 사점을 연결을 하는데요. 이 사점은 앞뒤판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임시로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옆선도 수정된 옆선을 0.7cm 줄여서 그려줍니다. 앞판도 윗부분에 앞중심선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아랫부분에 4점 수정된 것에 따라서 연결을 해서 미디 둘레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다트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 뒷판 오른쪽에 있는 2장 입술 포켓을 그려보겠습니다. 패턴의 모양은 지난 익스클로코 팬츠에서 떴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제가 라인 테이프 쳤던 게 14cm의 포켓 길이였습니다. 네, 14cm 포켓 길이의 입술감이 1cm 였는데요. 반으로 접히기 때문에 2배 해서 1 곱하기 2 해서 2cm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패턴 그려주시고요. 라인 테이핑을 했을 때 허리선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1cm 정도 내려온 곳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11cm 내려온 곳을 잡아주고요. 네, 허리선과 평행하게 11cm 되는 곳 잡아서 포켓 윗선 흐리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뒷중심선에서 4에서 4.5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4.5 떨어진 곳에서부터 14cm, 14cm 길이의 직사각형 모양을 그려서 포켓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저희가 뒷중심에 지퍼를 달 것이기 때문에 지퍼를 엉덩이선까지 오게끔 지퍼 너치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우리 세 번째 디자인인 점프수트의 바지 패턴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1차 패턴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머슬린 피팅을 합니다. 머슬린을 재단하기 위해서 제도된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 패턴으로 다듬어야 하는데요. 이번 점프수트 패턴 투링의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패턴 디자인에 따른 그 결과물이 어떤지 머슬린으로 제작한 2분의 1 축도 점프수트를 바디에 입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이퍼리 넥라인 점프수트의 머슬린 착장 모습입니다. 2분의 1 축도지만 아마 실물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면의 모습, 측면 모습, 후면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지퍼를 달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비례감과 균형감, 실루엣, 그리고 맞음새 등이 적합한지 부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직 점프수트를 기준으로 패턴을 변형시켜서 드레이퍼리 넥라인 블랙 점프수트 패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베이직 팬츠 패턴 드래프팅, 베이직 점프수트 머슬린 피팅, 바디스의 넥라인 모양 조정 방법,
바디스의 다트 위치를 바꾸는 방법과 주름으로 변형하는 방법, 점프수트의 사점 위치 조정 방법, 바지의 실루엣을 와이드한 스트레이트 핏으로 조정하는 방법, 바지 핀턱 및 무장 입술 포켓 삽입 방법 등의 패턴 메이킹 기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레이퍼리 넥라인 블랙 점프수트 패턴 완성 및 실물 제작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